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믿기 어려울 정도로 황당했던 제 경험담을 좀 들어보세요. 제가 바로 수빈입니다. 현재 31살이고 결혼한 지 만 3년이 된 직장맘이에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시어머니와 제가 벌인 정말 기막힌 한판 승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웃음이 나오지만 그 당시엔 정말 견디기 힘들어서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던 날들이 많았거든요. 이 모든 사건의 발단은 결혼하기 전 가을로 돌아갑니다. 2021년 10월 중순이었는데요. 정식으로 시댁에 첫 인사를 드리러 간다는 얘기에 저희 어머니가 완전히 긴장 모드가 되셨어요. 평소 다 잘 될 거야, 걱정 마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시던 낙천적인 성격의 어머니가 갑자기 신경질적으로 변하신 모습을 보니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날 새벽부터 어머니의 부산한 움직임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어요. 평소보다 1시간이나 일찍 일어나신 어머니가 벌써 주방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계시더라고요. 아침 든든히 먹고 가야 한다며. 이른 시간부터 정성스럽게 식사를 준비해 주시는 모습에서 딸을 향한 걱정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어머니가 제 옷차림을 이리저리 살펴보시더니 갑자기 심각한 표정을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수빈아, 그 집에 가거든 진수 아버지 하시는 행동들을 꼼꼼히 살펴보렴. 놓치는 거 없이 다 기억해뒀다가 와야 해. 예상치 못한 조언에 저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궁금해하며 되물었더니 어머니가 제 양손을 꼭 잡으시며 진지하게 설명하기 시작하셨어요.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보면 아들이 어떻게 자랐는지 알 수 있다는 말 들어봤지? 그게 정말 맞는 얘기거든. 어머니는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을 이어가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을 봐도 그렇잖아. 아빠가 늘 나를 도와주고 배려해주니까. 내 남동생도 자연스럽게 그런 모습을 배워서 지금 여자친구한테 잘해주는 거 아니겠어? 집안의 분위기라는 게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어른들이 보여주는 모습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진수 아버지가 평소에 어떻게 행동하시는지 자세히 관찰해보고 와야 해. 어머니의 우려가 지나치다고 생각했던 저는 살짝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어머니, 진수 씨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1년 넘게 만나면서 충분히 확인했는데 왜 이렇게 의심스러워 하세요? 그러자 어머니의 목소리가 한층 더 진중해졌습니다. 결혼이라는 게 장난이 아니야, 수빈아. 친구 사귀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거든. 부모 형제는 우리가 고를 수 없는 운명이지만 배우자만큼은 온전히 내 선택에 달린 거잖아. 그 선택의 결과로 생기는 모든 일들을 내가 평생 책임져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신중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말이지. 진수 아버지의 평소 모습을 통해서 그 가정의 진짜 분위기를 파악해보고 와야 해. 알겠니? 어머니의 말씀이 단순한 잔소리가 아니라는 걸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최근 들어 주변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결혼 생활에 어려움을 겪거나 심지어 헤어지는 부부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어머니의 조심스러운 마음이 제게도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오후 1시 반쯤 시댁에 도착했어요. 대문을 통과해서 현관에 서는 순간부터 어머니의 당부 말씀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긴장된 마음으로 신발을 가지런히 벗어놓으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지만 가슴이 두근거리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드디어 오셨네요.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시아버님이 환한 웃음으로 저를 반겨주셨습니다. 정중한 인사를 나눈 후 거실 소파에 자리를 잡았는데 그때부터 저는 은근히 시아버님의 말과 행동을 세심하게 지켜보기 시작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어 식탁에 둘러앉았을 때 첫 번째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시어머님이 음식을 나르기 시작하시자 시아버님이 스스럼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같이 해요라고 말씀하시며 부엌으로 향하셨어요. 그리고는 마치 평생 해온 일처럼 자연스럽게 반찬 그릇들을 옮기고 수저를 정리하시는 모습이 전혀 어색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에는 더욱 인상적인 광경이 펼쳐졌어요. 시아버님이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시면서 맛있게 잘 먹었어요 라고 시어머님께 고마움을 표하신 다음 척척 그릇들을 치우기 시작하셨습니다. 빈 그릇들을 정리하시고 식탁을 깨끗하게 닦으신 후 접이식 상을 접어서 제자리에 놓으시는 일련의 과정이 정말 능숙하셨어요.
분명히 오랫동안 꾸준히 해오신 일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후식으로 과일을 준비해 주실 때였어요. 수빈이 사과 좋아하지요? 라고 물으시며 직접 과일 칼을 들고 앉으신 시아버님이 배 껍질을 정말 예술적으로 깎아내시는 모습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저도 도와드릴게요 라고 말씀드렸지만 처음 온 손님이 무슨 일을 해요라며 정중하게 사양하시는 배려심까지 정말 훌륭하셨어요. 흔히 기성세대 남성분들 하면 전통적이고 위계적인 모습을 떠올리기 마련인데 시아버님은 그런 편견을 완전히 깨뜨리는 분이셨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님을 존중하고 집안일을 당연하게 분담하시는 모습이 저희 아버지의 평소 모습과 정말 닮아 있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서 어머니께 상세하게 보고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좋은 분이세요. 집안일도 척척 도와주시고 시어머님한테도 정말 다정하게 대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버지처럼 자상하신 것 같아서 완전히 안심했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정말 그래? 혹시 우리 앞에서만 보여주는 모습은 아니고? 전혀요. 정말 자연스럽게 하시는 모습이었어요. 상 치우는 것도 직접 하시고 심지어 과일까지 손수 깎아서 주시면서 시어머님께 고마움도 표현하시고 정말 멋있으신 분 같아요. 어머니가 깊은 안도의 표정을 지으시며 그래, 그럼 정말 다행이구나. 아들이라는 건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 배우는 법이니까 이제 걱정 덜어도 되겠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진수 씨 좋은 사람이라고 말씀드린 거잖아요. 요리도 정말 잘하고 저한테도 항상 배려해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안심하시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마치 어깨에서 무거운 짐을 덜어낸 듯한 편안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희 모녀가 완전히 놓치고 있던 중요한 변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시어머님이라는 존재 말이에요. 시아버님이 이토록 합리적이고 따뜻한 분이라면 당연히 시어머님도 비슷하실 거라고 단순하게 생각했던 거죠. 시어머님은 시아버님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인물이셨는데도 말입니다. 진수와 저는 같은 회사 선배의 소개로 인연을 맺어 약 1년 반 동안 차근차근 알아가는 시간을 거쳐 결혼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시아버님의 인품이 워낙 훌륭하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시어머님도 그와 비슷한 분이실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믿음은 결혼 후 처음 몇 달 동안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행복하고 달콤한 신혼생활이 꿈처럼 흘러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머지않아 제 앞에 닥칠 예상치 못한 시련들과 시어머님의 숨겨진 진면목을 그때의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첫 몇 달은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진수와 저는 마치 드라마 속 주인공들처럼 달콤한 신혼생활을 만끽하고 있었거든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어제가 꿈이었나 싶을 정도로 행복했습니다. 진수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세심하고 배려심 깊은 남편이었어요. 특히 진수의 요리 실력에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결혼 전에는 라면 정도만 끓일 줄 안다고 겸손하게 말했었는데 알고 보니 웬만한 음식은 다 만들 줄 아는 요리 고수였거든요. 오늘은 뭐 먹을까? 하고 고민할 필요도 없이 냉장고에 있는 재료들로 뚝딱뚝딱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주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좋은 사람과 결혼했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시어머님과는 가끔 안부 전화를 주고받는 정도였는데 그때만 해도 특별히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했어요. 며느리 잘 지내니? 우리 아들이 집에서 잘해주니? 같은 평범한 질문들이었거든요. 목소리도 따뜻하셨고 말투도 정중하셔서 역시 시아버님 부인답게 좋은 분이시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6달쯤 지났을 때 저희에게 놀라운 소식이 찾아왔어요. 바로 임신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늦게 병원에서 확인을 받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기쁨과 설렘으로 가득했어요. 진수에게 어떻게 알릴까 고민하다가 케이크를 하나 사서 축하합니다라고 써달라고 했더니 케이크 가게 사장님이 무슨 일로 축하받으시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임신했어요 라고 말하는 순간의 짜릿함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집에 온 진수가 케이크를 보고는 한참 멍하니 서 있더니 갑자기 저를 번쩍 안아 올리면서 정말이야? 정말 우리 아기가 생긴 거야?
라며 눈물을 글썽이는 모습을 보고 저도 덩달아 울컥했어요. 그날 밤 저희는 아기 이름도 미리 지어보고 태교는 어떻게 할지, 육아용품은 언제부터 준비할지 새벽까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임신과 함께 찾아온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어요. 우선 출근길 지하철이 지옥이었습니다. 사람들 냄새, 향수 냄새, 심지어 누군가 먹고 있는 간식 냄새까지 모든 것이 메스꺼움을 유발했어요. 몸도 무겁고 하루 종일 피곤한 상태가 계속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힘든 건 입덧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시작되는 구토감 때문에 화장실을 들락날락하는 일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특히 음식 냄새에 극도로 예민해져서 평소 좋아하던 음식들도 냄새만 맡으면 속이 뒤틀렸어요. 많이 힘들지? 내가 뭘 도와줄까? 진수가 안쓰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그냥 옆에 있어줘도 고마워. 혹시 먹고 싶은 게 생기면 바로바로 말할게. 알았어. 그런데 혹시 입덧 때문에 내가 제대로 못 먹는 것 같아서 미안해. 무슨 소리야? 나는 알아서 잘 챙겨 먹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진수의 이런 세심한 배려 덕분에 어려운 시기를 조금이나마 견딜 수 있었어요. 제가 못 먹는 음식들은 아예 집에 가져오지도 않았고, 냄새가 나는 요리는 환풍기를 최대로 틀어놓고 하거나 아예 밖에서 사 먹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평온한 일상에 첫 번째 균열이 생긴 건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갑자기 울린 현관 벨소리에 진수가 인터폰을 확인해 보더니 엄마네라고 말하더라고요. 어머님이 오신다고 연락 오셨나? 아니, 갑자기 오셨나 봐. 문을 열고 들어오신 시어머님이 첫마디로 하신 말이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임신한 며느리 어떻게 지내나 싶어서 왔어. 그런데 시어머님의 시선은 저보다는 진수에게 먼저 향했어요. 진수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표정이 심각해지셨습니다. 아들아, 너 살이 많이 빠진 것 같은데? 얼굴이 예전 같지 않네. 저는 괜찮은데요. 오히려 수빈이가 입덧 때문에 힘들어해서 그게 더 걱정이에요. 그래서 내가 미리 반찬들 좀 만들어서 가져온 거야. 임신했다고 해서 남편 챙기는 걸 소홀히 하면 안 되지. 시어머님이 가져오신 반찬들을 보니 모두 진수가 좋아하는 것들 뿐이었어요. 입덧으로 고생하고 있는 저를 위한 배려는 전혀 없었지만 그래도 좋은 뜻으로 오신 거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님이 진수에게 은근히 불만을 표현하기 시작하셨어요. 입덧은 임신하면 당연히 하는 건데 그래도 남편 밥 정도는 제대로 챙겨줘야지. 혹시 내가 밥 먹으려고 하면 수빈이가 냄새 때문에 싫어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 조그만 목소리로 말씀하셨지만 제 귀에도 그 말들이 다 들렸어요.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임신한 며느리를 걱정한다고 오셨으면서 정작 관심사는 아들 밥 걱정뿐이라니요. 더 큰 문제는 시어머님이 가져오신 음식들이었어요. 특히 그중에 청국장찌개가 있었는데 평소에도 그 특유의 강한 냄새 때문에 잘 못 먹었던 제게는 정말 고역이었습니다. 입덧하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견디기 어려운 냄새였어요. 반찬통 뚜껑을 열자마자 청국장의 진한 냄새가 거실까지 퍼졌고 저는 억지로 참으려 했지만 결국 헛구역질이 나오고 말았어요. 그러자 시어머님의 시선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지금 일부러 그러는 거야? 시어머님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어요. 일부러 그럴 리가 없잖아요. 저도 모르게 방어적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우리 때는 입덧해도 남편 뒷바라지 다 했는데 요즘 사람들은 참 약해졌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서늘해졌어요. 입덧이 참을 수 있는 게 아닌데 왜 저렇게 말씀하시지? 하는 서운함과 함께 뭔가 앞으로 쉽지 않겠다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다행히 진수가 중간에 끼어들었어요. 엄마, 반찬 잘 먹을게요. 제가 정리해서 냉장고에 넣어둘 테니까 이제 그만 가보세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미리 연락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갑자기 와서 그것도 뭐라고 하는 거니? 요즘 젊은 것들은 정말 편하게들 사는구나. 시어머님이 심술궂게 중얼거리시며 집을 나가셨어요. 그렇게 시어머님과의 첫 번째 어색한 만남이 끝났습니다. 그때만 해도 단순한 세대 차이 정도로 생각했는데 나중에 돌이켜보니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그날 이후로 뭔가 기분 나쁜 예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시간이 흘러 임신 8개월에 접어들었을 때 드디어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어요. 그 무렵 시어머님의 행동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전화도 더 자주 걸어오셨고 매번 진수 건강 챙기고 있지? 출산 준비한다고 진수 뒷바라지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말씀만 반복하셨어요. 출산 당일이었습니다. 새벽 3시쯤 진통이 시작되어서 병원으로 급하게 향했어요. 진수가 제 손을 꽉 잡고 괜찮아, 다 잘 될 거야라며 계속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병원 응급실에 도착해서 입원 수속을 밟고 있는데 진수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엄마. 진수가 전화를 받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님이 하신 첫 마디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진수야, 수빈이 병원에 입원했다면서? 그럼 너 밥은 어떻게 할 거야? 병원 음식은 맛없을 텐데. 그 순간 저는 진통 중에도 귀를 의심했어요. 며느리가 출산을 위해 고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먼저 걱정하시는 게 아들 밥이라니요. 진수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엄마, 지금 수빈이가 진통하고 있는데 무슨 밥 얘기예요? 그래도 사람이 밥은 먹어야지. 병원 근처에 괜찮은 식당이 있나 알아봐야겠네. 아니면 내가 도시락 싸서 갖다 줄까? 시어머님의 목소리에는 며느리를 걱정하는 기색은 전혀 없고 오직 아들 걱정뿐이었어요. 진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지금이 무슨 상황인지 아세요? 수빈이가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제가 밥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너도 체력이 있어야 수빈이를 돌볼 수 있는 거 아니야? 남자가 굶으면 어떻게 해? 결국 진수가 화를 내며 전화를 끊었어요. 엄마, 이런 전화 하실 거면 연락하지 마세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고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진통 중에도 시어머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저보다는 아들이 100배 1000배 더 중요한 분이시구나 하고요. 출산 후 일주일 만에 퇴원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신생아 돌봄이라는 게 정말 상상 이상으로 힘들었습니다. 밤낮 없이 울어대는 아기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수유하고 기저귀 갈고 하다 보면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였어요. 그런 와중에도 시어머님의 전화는 계속되었습니다. 진수 밥은 잘 챙겨주고 있지? 아기 때문에 바쁘다고 남편 뒷바라지 소홀히 하면 안 돼. 진수가 회사에서 힘들게 일하는데 집에서라도 제대로 된 밥을 먹어야지. 이런 말씀들의 연속이었어요. 어느 날은 정말 극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아기가 밤새 울어서 겨우 새벽 5시에 재웠는데 오전 10시쯤 간신히 낮잠을 재우려고 하는 순간이었어요. 아기를 품에 안고 조심조심 흔들어가며 겨우 잠들려는 찰나에 현관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딩동딩동 소리에 깜짝 놀란 아기가 다시 울음을 터뜨렸어요.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어쩔 수 없이 다시 아기를 달래면서 조심스럽게 인터폰을 확인해 봤더니 택배 아저씨가 서 계셨어요. 누구 택배인가요? 진수님 댁 맞죠? 시어머님이 보내신 거라고 하시던데요. 택배를 받고 상자를 열어보는 순간 정말 기가 막혔어요. 스티로폼 박스 안에 청국장이 가득 들어 있었거든요. 그것도 엄청난 양이었어요. 포장을 뜯자마자 그 특유의 강한 냄새가 온 집안을 휘감았고 저는 조건반사적으로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수빈아, 택배 잘 받았지? 네, 받았어요. 우리 진수가 청국장을 정말 좋아하거든. 특히 집에서 끓인 진짜 청국장을 좋아해. 그래서 시골에서 직접 만든 걸로 좋은 거 구해서 보낸 거야. 그런데 다음에 하신 말이 정말 가관이었어요. 아, 그런데 내가 청국장 냄새를 못 견딘다고 했었지? 어머, 그걸 깜빡했네. 고의가 아니라 완전히 실수야, 실수. 나이 먹으니까 기억력이 안 좋아져서 그래. 하지만 시어머님의 목소리에는 전혀 미안해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오히려 약간의 웃음기까지 섞여 있었습니다. 그 청국장이 엄청 비싼 건데 버리기는 아깝고 어쩌지? 그래도 우리 진수를 위해서 꼭 끓여줘야겠어. 진수가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어요. 분명히 일부러 하신 일이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제가 청국장을 못 먹는다는 걸 뻔히 아시면서도 깜빡했다며 시치미를 떼시는 모습에서 계획적인 악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신생아 돌보느라 정신이 없어서 청국장 끓일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냄새 때문에 아기도 깰 수 있고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 비싼 걸 그냥 버리라고? 내가 못 먹는다고 해서 진수까지 못 먹게 할 건 아니잖아. 시어머님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아기 낳았다고 남편 관리를 소홀히 하면 어떻게 해? 진수가 회사에서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데 집에 와서라도 좋아하는 음식 먹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날 저녁 진수가 퇴근해서 집에 왔을 때 청국장을 보여줬어요. 이걸 어머님이 보내셨어. 진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 정도 양을? 엄마가? 응, 그것도 내가 청국장 냄새 때문에 못 먹는다는 걸 아시면서도 깜빡했다고 하셔. 진수가 한숨을 깊게 쉬었어요. 이건 정말 너무하네. 신생아 돌보느라 힘든데 이런 걸 보내시다니. 더 가관인 건 내가 끓여줘야 한다는 거야. 아기 때문에 바쁘다고 남편 밥 소홀히 하면 안 된다고 하시더라. 그 순간 진수의 표정이 결의의 참모습으로 바뀌었어요. 이제 정말 선을 그어야겠어. 엄마가 이렇게까지 하실 줄은 몰랐어. 저도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괴롭힘을 당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날 밤 아기를 재우고 나서 진수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여보, 어머님이 정말 일부러 이러시는 것 같아. 내가 싫어하는 걸 뻔히 아시면서도 보내시고 그것도 엄청난 양으로. 나도 이제 확실히 알겠어. 더 이상 이런 식으로 놔둘 수는 없겠어. 그때까지는 시어머님의 진짜 의도를 확신하지 못했는데 이번 청국장 사건으로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앞으로 더 큰 대응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청국장 사건 이후로 저희 집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진수도 이제 시어머님의 진짜 의도를 확실히 알게 되었고 저 역시 더 이상 참고 넘어갈 수 없다는 마음이 단단히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시어머님의 공세는 오히려 더욱 치밀하고 거세졌어요. 그로부터 정확히 일주일 후인 목요일 오후 시어머님이 또다시 우리 집으로 오셨습니다. 이번에는 연락도 없이 갑자기 나타나신 거예요. 아기가 신생아라서 하루에도 몇 번씩 잠깐 자는데 마침 겨우 낮잠에 들어서 저도 소파에 기대어 잠깐 눈을 붙이려던 참이었습니다. 딩동딩동 현관벨이 연달아 요란하게 울렸어요. 그 소리에 깜짝 놀란 아기가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1시간 동안 겨우 재워놓았는데 또 깨어버린 거예요.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어쩔 수 없이 울고 있는 아기를 안고 비틀거리며 인터폰으로 향했어요. 수빈아, 나야. 어머니. 문 빨리 열어줘. 인터폰 너머로 들리는 시어머님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확연히 다른 날카로움과 권위적인 톤이 배어 있었어요. 마치 당연히 들어가야 할 권리가 있다는 듯한 당당함이 느껴졌습니다. 울고 있는 아기를 한 팔로 안고 문을 열어드렸더니 시어머님이 인사도 없이 바로 집 안으로 들어오시면서 대뜸 둘러보시더니 첫마디를 던지셨어요. 집이 왜 이렇게 어수선해? 애 하나 낳았다고 집안 정리도 제대로 안 하고 이게 뭐야? 거실에는 아기용품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빨래도 소파에 쌓여 있었어요. 신생아를 키우는 집이라면 당연히 어수선할 수밖에 없는데 마치 제가 의도적으로 게으름을 피우고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기 돌보느라 바빠서 정리할 시간이 없었어요. 밤에도 몇 시간마다 깨서 수유하고 기저귀 갈고 하다 보니까. 그럼 우리 진수는 이런 집에서 어떻게 편히 쉬겠어? 남자가 직장에서 힘들게 일하고 집에 와서라도 깔끔하고 정돈된 환경에서 쉴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시어머님의 모든 관심사는 여전히 진수뿐이었습니다. 신생아를 돌보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는 며느리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는 마치 자기 집인 양 냉장고를 마음대로 열어보시더니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청국장이 왜 그대로 있어? 아직도 안 끓여줬단 말이야? 아기 때문에 바빠서 아직 손을 못 댔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남편이 그렇게 좋아하는 음식도 안 해주면 어떻게 해? 이게 며느리가 할 일이야? 그 순간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아기를 안고 있어서 큰 소리를 낼 수도 없었고 그저 억지로 참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청국장 냄새 때문에 저도 정말 힘들고 아기도 그 냄새에 계속 깨거든요. 그리고 지금 신생아 돌보느라 정말 정신이 없어서
그런 핑계 대지 마. 다른 집 며느리들은 애가 둘, 셋 있어도 다 하는 일이야. 너만 유난히 약한 거지. 시어머님의 목소리가 점점 차갑고 날카로워졌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부엌으로 가시면서 냉장고에서 청국장을 꺼내기 시작하셨어요. 이래서는 안 되겠어. 내가 직접 끓여줄게.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우리 아들이 언제 제대로 된 청국장을 먹어보겠어. 그 플라스틱 포장을 뜯는 순간 그 강렬하고 텁텁한 청국장 냄새가 온 집안을 순식간에 휘감았습니다. 저는 조건 반사적으로 구역질이 올라와서 아기를 급하게 소파에 눕히고 화장실로 뛰어갔어요. 변기에 엎드려서 한참 동안 구토를 했습니다. 뱃속이 텅 비어서 나올 것도 없는데 계속 건구역질만 나왔어요. 화장실에서 찬물로 얼굴을 씻고 나와보니 시어머님이 팔짱을 끼고 차가운 시선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임신도 아닌데 뭘 그렇게 유난히 예민하게 굴어? 청국장 냄새 정도로 그러면 어떻게 살아?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은데 너만 그래. 정말 어렸을 때부터 그 냄새만 맡으면 이렇게 돼요. 어쩔 수 없는 거라서. 어쩔 수 없다고? 그럼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은 평생 해주지 않겠다는 말이야? 그런 식으로 살면 되겠어? 시어머님이 계속 청국장을 끓이기 시작하셨어요. 냄새가 점점 더 진해지면서 저는 정말 견딜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그만해주세요. 정말 못 견디겠어요. 그럼 냄새가 싫으면 너는 밖에 나가 있어. 우리 아들 밥은 내가 해줄 테니까. 아니면 아예 친정에 가서 있든지. 시어머님이 정말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제 집에서 저더러 나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마침 진수가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어요. 현관문을 여는 순간 청국장 냄새가 복도까지 진동했을 거예요. 이 냄새가. 엄마, 언제 오셨어요? 진수야, 잘 왔다. 엄마가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청국장 끓여주고 있어. 수빈이가 계속 핑계 대면서 안 해주니까 내가 직접 해주는 거야. 진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엄마, 연락도 없이 왜 갑자기 오셨어요? 그리고 수빈이가 신생아 돌보느라 얼마나 힘든데 왜 억지로 청국장을 강요하세요? 강요가 아니라 며느리 도리를 제대로 알려주는 거지.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도 해주지 않으면서 무슨 며느리야? 진수가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어요. 엄마, 수빈이가 청국장 냄새를 정말 못 견딘다는 거 뻔히 아시잖아요. 왜 일부러 이러세요? 이건 너무하신 것 같은데요. 일부러라니. 내가 언제 일부러 그랬어? 그냥 아들이 좋아하는 걸 해주려고 한 건데 왜 그렇게 나쁘게만 생각해?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그런데 그 순간 시어머님이 갑자기 목소리를 떨며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하셨어요. 내가 아들 생각해서 정성스럽게 하는 일인데 이렇게 원망받아야 할 일이야? 며느리가 안 해주니까 내가 대신 해주는 건데 왜 나만 나쁜 사람이 되는 거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는 거야? 진수가 당황해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시어머님의 또 다른 교묘한 전략을 깨달았어요.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해지면 즉시 피해자 행세를 하면서 아들의 마음을 돌리려 하시는 거였어요. 엄마, 울지 마세요. 하지만 앞으로는 꼭 미리 연락하고 오셔야 해요. 그리고 수빈이가 정말 힘들어하는 걸 억지로 시키지는 마세요. 진수가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지만 시어머님은 계속 눈물을 흘리셨어요. 좋아, 알겠어. 이제 내 자식도 완전히 며느리 편만 들고 엄마는 필요 없는 존재가 됐구나. 앞으로는 절대 오지 않을게. 전화도 안 할 거야. 그러면서 한바탕 서러운 울음을 우시고 가셨어요. 시어머님이 가신 후 집안은 여전히 청국장 냄새로 가득했어요. 진수가 정말 미안하다고 하면서 저를 달래줬습니다. 정말 미안해. 엄마가 이렇게까지 하실 줄은 정말 몰랐어. 내가 제대로 말씀드릴게.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상한 예감이 들고 있었어요. 시어머님이 정말 포기하실 분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오히려 더 큰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 것 같은 불길한 느낌이 계속 들었습니다. 시어머님이 울면서 가신 지 정확히 사흘 후인 토요일,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날은 진수가 부산 출장으로 이틀간 집을 비운 상태였고, 저는 혼자서 아기와 함께 집에 있었습니다. 오후 2시쯤 현관 벨이 울렸는데 평소보다 더 길고 요란하게 울리더라고요. 인터폰을 확인해 보니 익숙한 택배 기사님이 서 계셨어요.
수빈님 댁 맞죠? 이번에는 정말 큰 거 오셨네요. 시어머님이 보내신 거라고 하시던데 받으실 수 있으세요? 아, 또 무엇을 보내셨나 싶어서 문을 열어봤는데 이번 택배 상자는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평소보다 3배는 큰 대형 박스였습니다. 택배 기사님이 이거 정말 무겁네요. 어디에 놓을까요? 라고 물어보실 정도였어요. 거실 한가운데에 놓고 가시는데 상자만 봐도 뭔가 심상치 않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아기를 안전한 곳에 눕혀두고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어보는 순간 정말 기절할 뻔했어요. 청국장이 25통도 넘게 빼곡히 들어있었거든요. 그것도 모두 다른 브랜드와 종류의 것들로 말이에요. 전통 시골 청국장, 할머니 손맛 청국장, 무첨가 청국장, 프리미엄 청국장 등등 온갖 종류의 청국장이 마치 청국장 박람회라도 열린 것처럼 빼곡히 들어있었습니다. 상자를 여는 순간부터 그 특유의 강렬하고 텁텁한 냄새가 현관을 넘어 거실까지 순식간에 퍼져나갔어요. 너무 강한 냄새에 저는 즉시 구역질이 올라와서 화장실로 뛰어가야 했습니다. 그 와중에 아기까지 그 냄새에 놀라서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어요. 한참 후에 겨우 진정하고 거실로 돌아왔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청국장을 한꺼번에 보낼 생각을 하셨을까요? 상자 안에는 심지어 메모까지 들어있었어요. 우리 진수가 청국장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니까 정말 좋은 것들로만 골라서 보냈어. 매일매일 끓여서 영양 챙겨주렴. 잠시 후 예상대로 시어머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빈아, 택배 잘 받았지? 네. 받았는데요. 그런데 너무 많이 보내신 것 같아요. 많이? 우리 진수가 얼마나 청국장을 좋아하는데 그 정도는 되어야지. 이번에는 인터넷으로 며칠 동안 찾아보면서 정말 좋다는 것들로만 골라서 주문한 거야. 시어머님의 목소리에는 뭔가 의기양양한 느낌이 배어 있었어요. 한 달치는 좋게 될 거야. 매일 한 통씩 끓여서 우리 진수 영양 챙겨줘야 해. 그동안 청국장을 못 먹어서 얼마나 아쉬워했는데 이제는 실컷 먹을 수 있겠네. 그런데 시어머님이 다음에 하신 말이 정말 가관이었어요. 아, 그런데 또 깜빡했네. 내가 청국장 냄새 때문에 못 먹는다고 했었지? 어머나, 나이가 드니까 정말 깜빡깜빡해서 큰일이야. 이번에도 완전히 실수였어, 실수. 고의가 전혀 아니라고. 하지만 이번에는 시어머님의 목소리에서 전혀 숨기려 하지 않는 웃음기가 확연히 들렸어요. 심지어 킥킥하는 작은 웃음소리까지 새어나왔습니다. 전혀 미안해하지 않으시는 게 너무나도 뚜렷했어요. 그래도 그 비싼 청국장들을 버릴 수는 없잖아. 하나에 10,000원 넘게 하는 것들도 있어. 그러니까 꼭 다 해서 우리 진수 먹여줘야 해. 매일매일 한 통씩 끓여줘서 영양가 있게 먹여야 한다고. 알겠지? 그 순간 정말 모든 퍼즐이 완벽하게 맞춰지는 기분이었어요. 이건 분명히 치밀하게 계획된 의도적인 괴롭힘이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못 견디겠어요. 아기도 있는데 이렇게 많은 청국장을 어떻게 해요? 냄새 때문에 집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 비싼 걸 다 버리라고? 내가 며칠 동안 인터넷 뒤져가며 찾은 건데 우리 진수는 안 중요하다는 말이야? 며느리 하나 때문에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못 먹게 할 거야? 시어머님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롭고 공격적으로 변했어요. 그날 저녁 진수가 출장에서 돌아와서 거실에 쌓인 청국장 산더미를 보고는 완전히 말을 잃었어요. 이게 다 뭐야? 엄마가 이걸 다 보내신 거야? 이 정도면 청국장 가게를 차릴 수 있겠는데? 응, 그런데 또 깜빡했다고 하시더라. 내가 청국장 못 먹는다는 걸 말이야. 이번에는 웃으면서 말씀하시던데. 진수의 얼굴이 점점 굳어가면서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이건 정말 도를 넘었다. 이 정도면 완전히 일부러 괴롭히시는 거잖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이런 식으로는 정말 못 살겠어. 그때 진수가 갑자기 무언가 번뜩 떠올린 듯한 표정을 지으면서 무릎을 탁 쳤어요. 수빈아, 나한테 정말 기가 막힌 생각이 있어. 이번에는 엄마가 절대 예상하지 못할 방법으로 완전히 뒤통수를 쳐보자. 뒤통수를? 그게 무슨 뜻이야?
진수의 눈빛이 단단하고 결의에 차서 번뜩였어요. 엄마가 분명히 내가 청국장 때문에 괴로워하고 끓이기 싫어할 거라고 확신하고 보내신 거잖아. 그럼 이번에는 완전히 정반대로 해보는 거야. 내가 직접 청국장을 끓여볼게. 내가 직접? 하지만 냄새 때문에 너도 힘들 텐데. 괜찮아. 환풍기 최대로 틀어놓고 창문도 다 열고 할게. 그리고 내가 그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줘. 엄마한테 보내자. 내가 직접 청국장 끓이는 모습과 내가 맛있게 먹는 모습까지 다 찍어서 보내는 거야. 그제서야 진수의 정말 기가 막히고 치밀한 계획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님의 의도를 완전히 뒤집어서 역공을 가하는 거였어요. 다음 날 일요일 아침, 진수가 정말로 소매를 걷어붙이고 청국장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핸드폰으로 그 모습을 영상에 생생하게 담았습니다. 자기야, 어머님이 이렇게 좋은 청국장을 많이 보내주셨네. 정말 감사해. 내가 직접 끓여서 맛있게 만들어 볼게라고 말하는 진수의 모습을 완벽하게 촬영했어요. 청국장이 완성된 후에는 제가 그것을 정말 맛있게 먹는 모습까지 완벽하게 연출했습니다. 정말 힘들었지만 우와, 이게 뭐야? 정말 맛있어. 어머님이 이렇게 프리미엄 청국장을 보내주시다니 정말 감사해요라고 말하면서 한 숟가락 가득 넣고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는 장면을 찍었어요. 그리고 즉시 그 영상을 시어머님께 카카오톡으로 전송했습니다. 영상과 함께 정성스러운 문자도 함께 보냈어요. 어머님, 정말 좋은 청국장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진수가 직접 끓여줘서 더 맛있게 먹었어요. 앞으로도 자주 해달라고 해야겠어요. 정확히 10분도 지나지 않아서 시어머님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목소리에 당황스러움과 믿을 수 없다는 기색이 가득했습니다. 수빈아, 방금 보낸 영상이 진짜야? 정말로 내가 청국장을 먹은 거야? 네, 정말이에요. 어머님이 보내주신 청국장을 정말 맛있게 잘 먹었어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일부러 더욱 밝고 감사한 목소리로 대답했을 때 시어머님의 당황스러움이 전화기 너머로 생생하게 전해졌어요. 한참 동안 말씀을 못하시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셨습니다. 그런데 너 분명히 청국장 못 먹는다며? 냄새만 맡아도 토한다고 했잖아.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잘 먹을 수 있게 된 거야? 이상해, 정말 이상하다고. 시어머님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기색과 함께 뭔가 자신의 치밀한 계획이 완전히 틀어졌다는 당황함이 역력했어요. 그게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출산하고 나서 입맛이 완전히 바뀐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 냄새만 맡아도 구토가 났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 구수하고 진한 맛이 너무 좋아서 자꾸 찾게 되더라고요. 아마 우리 아기가 아빠를 정말 많이 닮아서 그런가 봐요.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고 진심처럼 들리게 말했어요. 시어머님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지면서 목소리에서 분노가 차오르는 게 느껴졌어요. 우리 아들 먹으라고 정성스럽게 보낸 건데 내가 다 먹어치우면 어떻게 해? 그 귀한 걸 혼자서 다 먹을 거야? 한 통에 10,000원도 넘게 하는 프리미엄 청국장들인데 말이야. 어머님이 이렇게 좋은 걸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맛이 너무 좋아서 자꾸 먹게 되네요. 진수도 제가 이렇게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고 정말 좋아해요. 어머님 덕분에 청국장의 진짜 깊은 맛을 처음으로 알게 됐어요. 제가 계속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하자 시어머님의 숨소리가 점점 더 거칠어졌어요. 그 순간 진수가 제 옆에서 전화기를 빼앗아서 통화를 이어갔어요. 엄마, 청국장 끓이느라 정말 죽을 뻔했어요. 냄새가 너무 강해서 온 집안이 사흘 동안 그 냄새로 진동했잖아요. 이제는 제 몸에서도 청국장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회사 동료들이 무슨 냄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걸 왜 내가 직접 끓이고 그래? 당연히 수빈이를 시켜야지. 며느리가 할 일을 왜 내가 하고 있어? 시어머님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변했어요. 아기 때문에 수빈이가 너무 바쁘고 힘들어해서 제가 직접 했어요. 근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이제는 청국장만 봐도 어지러워요. 그러니까 수빈이한테 시키라고 했잖아. 엄마, 신생아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하루에 서너 시간도 못 자는데 어떻게 요리까지 하라고 해요? 앞으로는 정말 청국장 보내지 마세요. 제발요. 뭐라고? 청국장 보내지 말라고?
우리 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건데. 네, 진짜 냄새 때문에 고생했어요. 수빈이는 이제 좋아하니까 괜찮은데 저는 정말 견딜 수 없어요. 앞으로는 다른 걸로 부탁드려요. 아니면 아예 아무것도 안 보내셔도 돼요. 시어머님이 완전히 당황하신 게 목소리로 확실히 느껴졌어요. 자신의 치밀한 괴롭힘 계획이 완전히 뒤바뀐 데 대한 분노와 함께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전혀 모르는 혼란스러움까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럼, 그럼 도대체 뭘 보내면 되는데? 내가 뭘 해야 한다는 거야? 정말 아무것도 안 보내셔도 돼요. 저희가 알아서 잘 먹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진수가 단호하게 말했을 때 시어머님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기 시작하셨어요. 이상해. 뭔가 정말 이상하다고. 너희가 분명히 일부러 나를 속이고 놀리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게 말이 돼? 엄마, 무슨 소리세요? 저희가 왜 엄마를 속이고 놀려요? 그럴 이유가 어디 있어요? 분명히 뭔가 미리 짜고 꾸민 거야. 수빈이가 갑자기 청국장을 먹을 리가 절대 없어. 내가 바보인 줄 아나? 시어머님의 목소리가 점점 히스테릭해지고 있었어요. 그때 진수가 마침내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습니다. 엄마가 자꾸 이런 식으로 며느리를 괴롭히시고 의심하시면 할아버지께 모든 상황을 다 말씀드릴 거예요. 할아버지가 이 얘기를 들으시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 말에 시어머님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전화기 너머로 긴장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아버지한테 뭘 말하겠다는 거야? 시어머님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불안감과 두려움이 섞여 들어왔어요. 수빈이가 청국장 냄새 때문에 못 먹는다는 걸 뻔히 아시면서도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보내신 것, 신생아 돌보느라 죽을 만큼 힘든 며느리를 계속 괴롭히신 것, 모든 걸 다 자세히 말씀드릴 거예요. 할아버지가 들으시면 어떻게 반응하실지 뻔히 아시잖아요. 너 정말 그럴 거야? 정말로? 시어머님의 목소리에서 완전히 기가 죽은 게 느껴졌어요. 네, 정말 그럴 거예요. 더 이상 이런 식으로는 못 살겠어요. 할아버지께서 이 상황을 알게 되시면 어떻게 하실지는 엄마가 더 잘 아시잖아요. 진수의 단호하고 차가운 목소리에 시어머님이 아무 말도 못하시더니 후다닥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저희는 드디어 완전한 승리를 거둔 기분이었어요. 그 다음날 월요일 오후 3시쯤 정말 예상치 못한 전화가 진수에게 걸려왔어요. 바로 진수의 할아버지, 즉 시증조 할아버지께서 직접 전화를 주신 거였어요. 진수야, 할아버지다. 어머니한테서 좀 이상한 얘기를 들었는데 며느리가 청국장을 못 먹는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청국장을 보냈다는 게 정말 사실이야? 진수가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설명드렸어요. 제가 청국장을 못 먹는다는 걸 뻔히 아시면서도 계속 대량으로 보내신 것, 신생아 돌보느라 죽을 만큼 힘든데도 계속 압박하신 것, 심지어 깜빡했다며 거짓말까지 하신 것, 정말 모든 걸 다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께서 한참 동안 침묵하시더니 깊은 한숨과 함께 말씀하셨어요. 그래, 다 알겠다. 할아버지가 직접 나서서 해결해 줄게. 며느리한테는 할아버지가 정말 미안하다고 꼭 전해주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없을 거라고 안심시켜 드려라. 그 다음 주 목요일 아침 시어머님께 할아버지로부터 대형 택배가 도착했다는 급한 전화가 왔어요. 시어머님이 상자를 열어보니 청국장이 30통도 넘게 빼곡히 들어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시어머님이 평생 가장 싫어하시고 냄새도 가장 강한 전통 방식으로 만든 청국장들로만 말이에요. 할아버지께서 정성스럽게 쓰신 메모도 함께 들어있었다고 해요. 며느리를 괴롭힌 그 대가를 이제 내가 직접 받아봐라. 이걸 다 끓여서 먹어봐라. 며느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뼈저리게 느껴보라고. 그로부터 정확히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볕이 스며들고 제 옆에서는 이제 걸음마를 시작한 우리 아기가 장난감을 가지고 제잘거리며 놀고 있어요. 정말 평화로운 일상입니다. 할아버지의 청국장 교육 이후 시어머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그날 이후로 시어머님께서는 사흘 동안 집에서 나오지도 못하시고 청국장 냄새와 씨름하셨다고 해요. 평생 그 냄새를 가장 싫어하셨던 분이 갑자기 30통이 넘는 청국장을 받으시니 얼마나 당황스러우셨을까요?
특히 할아버지께서 매일 전화를 하셔서 오늘은 몇 통 끓여 먹었니? 며느리 기분이 어떤지 이제 이해되니? 하고 물어보셨다고 해요. 시어머님이 아버지, 정말 못 견디겠어요 라고 호소해도 할아버지께서는 그럼 며느리는 어땠겠니? 그 몇 배로 힘들었을 거야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결국 시어머님께서 사흘째 되는 날 저희 집으로 직접 찾아오셨어요. 이번에는 미리 정중하게 연락을 드리시고 말이에요. 그리고 제 앞에서 정말 진심으로 무릎을 꿇고 사과하셨습니다. 수빈아,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무 심했어. 청국장 냄새가 얼마나 견디기 힘든지 이제야 뼈저리게 알겠다. 시어머님의 눈에는 진짜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내가 왜 그랬는지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부끄럽다. 며느리를 괴롭힐 생각은 아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구나.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 없을 거야. 할아버지가 무섭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내가 잘못했다는 걸 확실히 깨달았어. 저도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있고 싶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어머님.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앞으로 잘 지내면 되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정말로 바뀌실까? 하는 의심도 조금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시어머님은 그날부터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우선 전화 패턴부터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거의 매일 전화해서 진수밥 걱정만 하셨는데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전화하시고 그것도 제 안부를 가장 먼저 물어봐 주세요. 수빈아, 몸은 괜찮니? 아기 키우느라 많이 힘들지? 잠은 좀 잘 수 있어? 더욱 놀라운 건 시어머님이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하나하나 알아보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진수에게 수빈이가 뭘 좋아하는지 물어봐서 알려줘라고 하시더니 며칠 후부터는 제가 좋아하는 나물 반찬이나 과일들을 정성스럽게 보내주시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제가 평소에 엄마가 만든 시금치나물이 그리워요라고 진수에게 말한 적이 있었는데 그 얘기를 들으신 시어머님이 직접 친정어머니께 전화해서 레시피를 배우신 다음 만들어서 가져오신 적도 있어요. 그때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내가 며느리 취향도 모르고 살았구나 싶어서 부끄러웠어. 앞으로는 수빈이가 좋아하는 걸 해주고 싶어. 시어머님이 하신 그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선명해요. 지금은 시어머님과 정말 편안한 관계가 되었어요. 한 달에 2번 정도 뵙는데 올 때마다 손자를 보러 오시는 할머니의 모습 그 자체예요. 제게도 며느리가 아닌 가족으로 대해주시고요. 이 모든 경험을 통해서 저는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우선 가장 중요한 건 소통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처음에 시어머님이 그런 행동을 하실 때 제가 좀 더 명확하게 제 입장을 표현했다면 그리고 진수가 좀 더 일찍 중간에서 조율 역할을 했다면 이렇게까지 상황이 악화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로는 인내심의 중요성을 배웠어요. 사람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시어머님도 오랫동안 형성된 생각과 습관이 있으셨을 텐데 그걸 바꾸는 데는 시간과 적절한 계기가 필요했던 거죠. 세 번째로는 가족이라는 것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어요. 가족은 혈연 관계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려는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더라고요. 지금의 시어머님과 저는 예전보다 훨씬 더 진짜 가족 같은 느낌이에요. 할아버지의 역할도 정말 인상 깊었어요. 때로는 윗세대의 지혜와 권위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할 수도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보여주신 방법은 정말 효과적이었어요. 말로만 하는 교육이 아니라 직접 체험하게 하신 거죠.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시어머니와의 관계,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말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포기하지 마세요라는 거예요.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어요. 다만 그 변화를 위해서는 적절한 계기와 시간, 그리고 진심이 필요할 뿐이에요. 저희 가족도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평화로운 관계를 만들 수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에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내 감정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도 헤아려 보는 거죠.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지혜롭게 해결책을 찾아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족은 정말 행복합니다. 아기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고 진수와 저도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시어머님과의 관계도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졌고요.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가족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희망을 잃지 마시기 바래요. 시간이 지나고 보면 모든 경험이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소중한 배움의 기회였다는 걸 깨닫게 되실 거예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